는요 자연스럽게 그 엔진 시동을 걸고 있는 한 축이죠. 또 국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 모습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5분인데요. 오늘 대략 오후 2시 한 45분 50분 정도에 쯤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왔고요. 플랜카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의장단 아래 단상 바로 아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포진돼 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직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어떤 작전 타임이겠죠. 흔히 하는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해서는 만약에 첫 임시회가 어제 열렸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은 첫 번째는 회기 결정의 건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혔던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 순서를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 처리될 거란 얘기도 있지만은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단은 이제 피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이제 현장 상황 들어가는 거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요. 오늘 예고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은 한국당에서는 비례당 창당으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비례당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비례당 대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계의 총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정치 총수가 등장을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아하, 무슨 예. 얘기냐면 계열사를 여러 개를 거느린 그렇죠? 지주회사.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구축한 거 아니에요? 정치 재벌이 나오면서 정치 총수가 등장하기 목전에 와 있다. 예.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총수 자리에 대한 이제 경합 후보군도 하마평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그래도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인지도도 높고 또 중진 의원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뭐 중진 의원은 매체에 나가서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비례한국당이란 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려면은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굉장히 많은 또 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런 식의 당을 갈아 투표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있다면은 과거에 분노에 의해 가지고 했던 친박연대에 대한 비례투표 정도가 이제 유일한 사례인데 그 정도의 동력을 결집시켜낼 수 있겠느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지역구에 득표하는 30-40%의 득표율이라는 것이 그럼 단순히 단일 대우의 친박 대우의 유권자들만 모여가지고 결성된 표냐 아니면은 여러 성향의 보수 표들이 모여가지고 뭉쳐진 표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저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30% 정도 되는 비례 득표 지분을 자유한국당과 아까 말했던 계열사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본진이 몇 프로 가고 멀티에 몇 프로 갈지가 전혀 판단이 안 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서 갑자기 내일 이상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윤태곤 실장이랑 김종배 선생님을 비례대표로 영입한다고 해보세요. 과거 같으면은 8번이면 당선 안정권 이렇게 얘기했겠죠. 10번이면 당선 안정권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두 분이 만약에 진짜 정치 지망생이라면은 본진으로 가겠다고 해야 됩니까? 멀티로 가겠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영입 절차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상당한 기호를 얻으려면은 현역 의원들이 옮겨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계속 아이디어로 거론되는 것이 불출마 선언한 분들 네. 거기 불출마 선언한 분들 예를 들면 김세연 의원, 김영우 의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 김영우 의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뿔이 난 상태예요 지금 보면은 네.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옮기겠습니까? 김영우 의원은 뿔 안 났어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분도 언급하신 지금 거 뿔 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그러면 낙천자로 옮긴대요. 공천도 못 봐서 짜증나는데 거기다 옮기라고 하면은 왜 가요? 거기 더 가겠어요. 화나죠. 비례대표로 옮긴대요. 비례대표한테 가라 그러면은 당신 다시 공천 안 줄 테니까 당을 위해 헌신해라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들이 좀 검토가 돼야지 구체화될 것이다. 네. 저는 이게 되게 부정적이고 정치를 희화화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준석 부위원장이 말한 그런 현실적 문제들은 한국 정치가 해결 되게 잘해요. 과거 이제 친박 연대 생길 때도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당이냐, 친박 연대란 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 사람이 누가 가겠냐 했는데 멀쩡하게 만들고
그때 상징성이 있었던 허청원 대표가 딱 되니까 네. 또 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삼중대라고 그 당시에 또 친박 무소속 연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또 김무성 의원이 이제 대표격으로 해가지고 또 옛날에 올라가면은 뭐 이쪽 이제 지금 현재 여권에서 뭐 자민련에 의원 꽂기. 끼워주기를 네. 비롯해가지고 별 희한한 것들이 야, 많이 있었죠.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신기원을 기록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정치 총수 말고 정치 파견 용역해서 대표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부위원장 오기만 기다렸는데, 네. 자 그러면 한국당도 있고 비례한국당도 있고 그러면 쉽게 그러면 아주 단순하면 뭐 진보 민주 진보 진영을 논외로 친다고 하고, 그럼 보수 정당이 난립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 그 그러니까 정당 투표 같은 거 저희한테 밀어주세요, 몰아주세요라고 하거나 호소가 되는 거잖아요.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자 과연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다시 말해서 그게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한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면 더 이제 세게 붙게 되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면 보수 정당은 또 정당 투표를 호소하는 보수 정당은 난립하게 될 텐데, 이것이 오히려 분산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뭐 속해 있는 당의 이야기긴 하지만은 우선 새로운 보수당 또는 구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천하태평인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선 의원들 위주라 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역시 선거는 뭐 지역구가 제맛이지 뭐 약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라서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이라는 곳이 그 30% 정도 되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지분, 지난 선거에서 드러났던 지분에서 실제로 그 중에서 10% 20%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파괴력이 네. 있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분석이 우세한 것 이제 두 같습니다.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요. 현실적 어려움은 많이 해결될 거예요. 실제로 한다면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홍보 효과가 있는 거고, 과거에도 보면은 특정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이 여기는 단일화하고 저기는 경쟁하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다 귀신같이 잘 알아요. 해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파괴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와 별개로 이탈표는 별로 없었던 거 하나.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전 참 황교안 대표 보면은 이분이 2월에 이제 당 대표 되셔가지고 10개월 됐죠. 네. 그간에 어떤 야당 대표들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박근혜 대표 다 못했던 거 10개월 만에 너무나 다 했다. 삭발, 단식, 장외투쟁. 그 이회창, 박근혜 뭐 이분들은 이제 단식은 안 했죠. 두 사람은 안 했고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이제 단식은 했었고, 거기다 장외투쟁도 다 했는데 국회 지지자들 끌고 들어오는 거는 네. 아무도 못 해본 거니까 이게 무슨 저기 흔히 보수 진영에서 비판은 저 베네수엘라 무슨 이제 좌파 포퓰리즘 정당 네. 비슷한 이런 느낌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이 방송하는 중에도 비례 땡땡 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민들한테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만약 이게 뭐 비례한국당의 현실 가능성이 없다 해서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독을 갖는다면, 그러면서 또 혹은 이제 투트랙 아니겠습니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 내에서 금지법, 법을 통해 가지고 막겠다는 건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실효성이요? 예, 우선 그 지금 이제 말하자면 결론적 부분에 온 것인데, 저도 우리 윤태곤 실장 그 얘기하신 것처럼 별로 걱정 안 해요. 우리 그 부동산 그 엄청난 규제법 만들어도 그거 다 뚫고 또 재테크하고 뭐 이를테면 뭐 저 차명으로 또 계약하고 다 하거든요. 말하자면 편법 탈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실 지형에서는 다 해결할 거다라는데 우선은 한 예. 표 하고. 근데 문제는 그 비례정당 금지법은 그건 위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논의는 되고 있지만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작 진짜 고민은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명분상으로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냥 뭐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죠. 선언했습니다. 했나요? 그걸, 예. 아니 명시적으로 예. 당의 공론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인터뷰만 만들지 않겠다면 그러니까. 했는데 다 안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할 거로 봅니다. 제가 네, 저는 건다면. 네. 왜냐하면 현실 정치정에서 아까 우리 그 저 윤 시장 지적한 것처럼 이게 만약 구체적으로 막 20석, 15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10석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막판에 무슨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무슨 또 다른 그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저는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공은 알겠습니다.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화면에요. 조금 한 5분 전쯤에요. 민주당의 의원들도 본회의장으로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본회의가 뭐 개의가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표결에 이제 표결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는요.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공수처가 또 패스트트랙에 걸려서 다시 이제 또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한데요. 저희가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이제 화면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보이지 않았었어요. 네. 이제 조만간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다음 달 7, 8일에 열리는데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앞서서 열리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위원장 부분을 제가 좀 잠깐 확인 중에 있는데요.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최근에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랑 원내대표 등장 이후에 뭐 존재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재등장 전국 좀 임팩트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그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 서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아, 예. 이제 하게 돼 총리 있죠.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특위를 그렇죠. 별도 구성하게 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특위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이 된 거고요. 일단 그 1월 7일, 그러니까 총리 청문회는 이틀에 걸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1월 7일과 8일 양일간 열리는 걸로 일단 합의는 봤어요.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이 가는데 문제는 그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임명 이제 동의 투표에 들어가는 건데 예.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다음 절차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옛날에 이제 그 DJ 정부가 출범할 때 김종필 총리 설이 인준을 못 받아 6개월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최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준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계속 질질 끌 것이냐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지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준비 잘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본회의장 앞에 보면 의장석 주변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쭉 둘러서 이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장석 위에는 의장단이 안 보입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에 이제 출범한 이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의장단이 저기 의장단으로 진입을 하려면은요. 저 망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뒤로 들어옵니다. 옆으로 의장단.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도 이제 가면 이제 몰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예. 근데 못 저걸 막을 것 같아요. 물리력으로는 진입을 막으면 막는 안 돼요. 순간에 예. 또 검찰이 불려가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회의 진행 방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되고 네. 영상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중으로 저건 이제 그러니까 기소가 되는 상황이 물리력으로 발생할 방해를 수도 하겠다 과거처럼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뭐 아빠 찬스 또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국회의장 됐습니까? 뭐 이런 좀 저희가 이제 노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남겨놓은 금방에. 마지막 주제 핵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 공수처법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라는 것을 소집을 요청하겠다 밝혔습니다. 우리 요즘에 뭐 많은 우리가 국회법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수처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그래요. 그든 뭐 이른바 이제 독소조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요. 이런 주요 부분에서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치 공세일까요? 실질적으로 뭔가 획득할 수 있는 전과물이 있을까요? 시간 조금 지연시킨 거 외에는 별거 없을 겁니다. 전원위원회 보통 이제 이 경우 말고도요. 다른 법안에 대해 가지고 사실 여야 합의가 나왔는데 어떤 특정 진보 정당이 반대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한 두 번 정도 예. 하고 나면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의장이 그만하십시오. 네. 할 말 다 나왔습니다로 중단시키거든요. 통상적으로도 이 전원위원회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뭐 논리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좀 듣다가 이제 토론 종결 선언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원안에 이제 그 문제가 있다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안 표결과 수정안 표결을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체되는 거 있지만 본회의 하나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숫자로 본다면 전원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도출하는 수정안이 표결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예.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 시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4+1이라는 그 정체가 이제 사실 네. 160석 언저리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검사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표대결로 갔을 때 뭐 대결이 가능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근거 하에서 논리들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요
이게 야합체가 아닐 땐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이익 관계로 다동단계라는 야합체이기 때문에 공조체. 다터를 통해서 협의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혹시라도 대한신당이나 정의당에서 우리 너무 덜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야합의 정신이 깨졌을 때 모르겠지만은 야합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합의의 정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론전을 벌이기 위한 어떤 그 시간 벌기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정확하고요. 지금 오히려 그 국민들의 관심은 그 같은 전원위원회지만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이게 언제 열릴까? 이게 더 관심사다 이런 말이죠. 이건 어차피 연말. 전원회의 하더라도 근데 시간 벌기 정도니까. 30일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저는 그 전원회의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 자 이게 정말 아까 윤태원 시장이 말한 대로 정치가 희화되고 있는 게 우리 그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이 패널 분들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아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재밌게 얘기하는데 희화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민연금 퍼센트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여야가 복잡한 수식을 하면 그 수식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걸 2일로 자르고 하루로 자르고 전원위원회를 하고 이런 게 참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국회 본회의장 실시간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은 그 당초에 임시회가 열리게 된 회기 결정의 건을 통해서요. 이 임시회가 언제까지 며칠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태흠 의원의 주장 입장에 따르면은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을 올리지 않고 첫 번째 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도 높은 용어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번 예산안 통과와 저번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지난번 임시국회 또 오늘 새롭게 열린 임시국회 첫 본회의 이런 어떤 일정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문 의장의 어떤 강한 어떤 추진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문희상 의장께서 본인이 의회주의자라고 이제 축적해 오셨던 그 육선 간의 어쨌든 그 원칙 자체가 최근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심을 하고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개인적으로 뭐 계속 병원 들어앉으실 정도로 심적으로도 고통받고 계시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뭐 합의의 정신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국회 운영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진 않을 것 같고 강행할 거 보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 회기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건 다음 임시회가 되면 바로 자동으로 이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부응하는 것인지는 네. 여기서 제가 단정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문희상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국회법 해석을 받아서 아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단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이제 회기 결정의 건에서부터 만약에 뭐 찬반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 전 회기에서 필리버스의 발목이 잡혔던 안건을 또 통과 못 시키는 어떤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국회법 해석은 분명히 작동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다시 이제 스튜디오 화면 오겠습니다.